자, 재생관과 재생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식상생재 또는 상관생재를 주로 했었죠. 사주에서 상관생재가 일단 보인다. 그러면은 기술, 재능, 능력을 써서 먹고 사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식상생재가 떨어져 있냐, 붙어 있냐, 비겁이 관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여러분들 해줄 수 있겠죠. 사실 사주 구조 모르고 그냥 사주에 얽혀 있는 용어들만 가지고도 대략 어렴풋이 판단할 수 있어요. 가령 식상생재에 인성 개입돼 있으면은 식상생재적 활동에 제주 컨텐츠 노하우를 도입하다 같은 거 같은. 그럼 교육사업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교육사업. 재생관으로 강하게 돼 있다. 지금 이제 재생관 배울 건데요. 재생관이 돼 있다. 그럼 어떤 조직, 단체, 명예가 크구나. 관은 없고 식상생재만 잘 돼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일반 개인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고, 재생관이 잘 돼 있으면 큰 조직을 상대로 할 수 있죠. 그걸 뭐 B2P, 뭐 B2C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재생관, 재생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와 위치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쭉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 자리와 순서, 사주의 8가의 칸은 크게 4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사회적 영역, 개인적 영역,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인생 전반기, 인생 후반기. 그럼 이런 형태의 사주 시간 공간 배성하면 인생 전반기에는 식상생재 열심히 잘하시오죠. 자기의 재주와 재능으로 재물활동을 하시오. 여기에 만약에 인성이 들어있으면 그것으로 노하우를 얻다. 여기에 만약에 재성이 들어가 있으면 식상생재 열심히 하여 나도 가게 차리다. 나도 재물활동 갖게 되다. 식상생재 열심히 하여 여기 식상이 또 있으면은 그 분야의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더 만들어내다, 뭐 교육을 하다,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죠. 이 동네에 관이 있으면 식상생재 열심히 하여 내 조직을 만들다, 내 명예를 얻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비겁이 식상생재에 개입되어 있으면 비겁과의 분업 형태를 좀 살펴봐야 한다. 근데 운의 모습에 따라서, 운의 형태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같은 형태예요. 만약에 이런 사주에서 천간에 식상운이 들어오면은 일거리 많아지다. 천간에 재성이 많아지면 결과가 많아지다. 식상이 많이 들어올 땐 일을 많이 하겠죠. 재성이 많이 들어올 땐 수학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자, 하지만 어떤 뭐 월급쟁이 생활을 하게 되면 크게 운의 흐름을 타지 않겠죠. 자, 월급쟁이 생활을 할 때 이 동네에서 막 식상생재가 잘 되는 건 사회가 번성, 직장이 바쁨,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직장이 바빠도 내 월급에 전혀 차이 없는 사람 있죠. 바쁘든 안 바쁘든 월급이 똑같은 사람한테는 바쁜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죠. 뭐 그런 형태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운을 좀 더 많이 타죠. 프리랜서, 자영업,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운의 흐름을 더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자리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자, 이제는 재생관, 재생살. 재생관과 재생살은 재성과 관성이 사주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붙어 있으면 작용력이 크고요. 떨어져 있으면 작용력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보는데 천간지지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작용력이 약간 둔화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천간과 천간의 에너지끼리 서로 상충을 하는 것은 일종의 명분과 명분이 싸운다라는 개념이고요. 천간과 지지가 상충한다는 뜻은 명분과 실리가 싸운다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좌파 이데올로기와 우파 이데올로기가 서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충돌했다. 그거는 이데올로기 싸움이죠. 뭐 지지 실체적인 일이 아닌 거잖아. 그냥 관념의 충돌 같은 거죠. 사상과 관념의 충돌. 근데 만약에 우파 이데올로기와 좌파 지지의 실체적 상황들이 뭐 충돌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약간 좀 묘하죠. 약간 묘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거 좀 어려운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재생관과 재생살을 좀 보도록 하는데요. 오행표를 좀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반에서 배웠던 오행의 표입니다. 자, 오행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식상생재에는 자, 식재와의 에너지 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주에 식재가 강한 사람은
이동래가 강한 거예요. 근데 사주에 한 가지 에너지만 강하지 않아요. 뭐 식재, 재관, 뭐 관인, 뭐 비식 이런 식으로 보통은 최소 서너 개 정도의 에너지가 같이 잡힙니다. 사주 하나에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인생 전반기에는 주로 이쪽 에너지, 인생 후반부에는 주로 이쪽 에너지. 그럼 인생 전반부에는 식재로 잡히고 인생 후반부에는 재극인으로 잡혀. 그럼 인생 전반부에는 성실하게 재능을 발휘해서 돈을 벌었다가 인생 후반부에는 머리 써서 투자하여 재테크로 돈 벌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천간은 식상생재인데 지지는 재극인이야. 그러면 천간에서는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장이 없는 곳이고 실제로는 아이디어나 그런 걸로 돈을 버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 오행표를 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식재 이동래입니다. 자, 오행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걸 큰 범위로 프랙탈로 펼쳐서 말하자면 재성은 경제, 관성은 사회, 인성은 문화 콘텐츠, 식상은 재능, 기술, 표현, 감성, 비겁은 사람과의 관계. 사주에 비겁이 많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이번 생에 배우라. 식상이 많다라는 것은 감성계, 해보고 싶은 걸 여러 가지를 해보아라. 내 뜻을 펼쳐보아라. 재성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경제활동, 소유와 관리 같은 거죠. 재성이라는 건 내가 책임질 게 있다는 뜻이에요. 내 자동차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소유물이기도 하고 어느 영역을 내가 관리해야 돼. 그 지역은 내 소유물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돈 내가 관리해야 돼. 하지만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도 하고 자 경제활동, 경제기반 이런 재성이 많으면 경제활동, 현실적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관성이라는 거는 뭐 명예, 조직, 공동체 그래서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성 훈련을 사회성 훈련 받으러 이번 생에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섞여 있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식재 활동이 사주에서 두드러지게 강하게 돼 있으면 뭐 식재격이나 뭐 식상격이나 재격이나 그러면서 이 식재가 사주에서 중심 에너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재물 활동을 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뭐 관이 강하면 그러고 나서 명예를 얻겠다. 관이 약하면 뭐 명예 얻으면 고맙고 아님 말고 뭐 이런 거와 같은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배우는 재생관, 재생살은 어디에 중심이 잡혀 있냐면 요 동네에 잡혀 있죠. 재성과 관성. 재성과 관성은요.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거리가 먼 에너지예요. 그래서 보통 요게 인생 종착점, 반환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끝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요. 일간의 에너지가 인성이나 식상은 비겁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성하고 관성은 가장 먼 데 있는 거예요. 재성하고 관성은. 마치 내가 마젤란 탐험가다 그러면 먼 곳에 가서 성취하는 게 돈과 명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인간 사람들은 비견갑자들은 이 재관을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로 삼는 경우도 많은데 하지만 사주에 뭐 재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런 인비로만 돼 있는 사람, 인비로만 돼 있는 사람들 있고 막 비식으로만 돼 있는 사람들 있고 뭐 인비식으로만 돼 있는 사람들이 먼데 안 가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재관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큰 꿈을 가지고 큰 목적, 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재관이 강하다라는 것은 돈 벌고 경제 활동과 명예적 활동의 결합이죠. 그러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명예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사주의 재생관, 재생살도 비중이 재성의 비중이 강하고 관성이 약한지 아니면 관성의 비중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지 그거를 봐야겠죠. 재성은 약하고 관성이 강하면 돈 이만큼 벌고 이만한 명예를 추구하려는 사람이고 반대로 재성이 강하고 관성이 약하면 돈을 많이 벌고 뭐 관성은 뭐 있으면 고맙고 아님 말고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사주의 격이 월지인 격이 재격이냐 관격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천간에는 재생관을 하고 있는데 격은 편인격이야. 나 같은 사람. 되게 웃기죠. 그럼 편인 사회에서 재생관 하겠다는 사람. 그럼 형이상학적인 사회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돈 벌고 이름 얻고 싶겠다. 편인격에서. 무슨 경제활동하는 사회에서. 그럼 경제인들 사회에서 재생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인 도사들 사회에서 재생관 하겠다는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업 잘 선택했네. 그럼 나는. 그런 거죠. 자, 재관의 중심지가 되는 사회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생관, 재생살, 재생관은 보통 안정된 명예성이라고 보고 재생살은 다소 조절이 필요한 명예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요 동네면은
어떤 크게 유명해지고 큰 돈 벌고 싶다. 근데 만약에 식상이 빠져 있으면 뭐가 손 안 대고, 뭐 손 안 대고 하고 싶다는 뜻이고, 요 동네가 강하게 돼 있으면 이게 관인 구조가 돼 있으니까 사회 문화, 경제 사회 문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사회궁은 비식제로 돼 있는데, 사회궁, 연주, 월주는 비식제로 돼 있는데, 일주, 시주가 관인으로 돼 있으면 비식제 사회를 다스리는 관인이 가진 나라는 뜻인 겁니다. 비식제 사회를 살고 있는 관인을 쓰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가 관리자, 뭐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죠. 기술자 많이 부리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자, 재생관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 자, 재생관, 재생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것 재생관이라고 합니다. 편제가 정관을 생하는 것도 역시 재생관이라고 합니다. 정제냐 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관이냐 편관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정제가 편관을 생하는 걸 재생살이라고 그러고 또 편제가 편관을 생하는 걸 역시 재생살이라고 그럽니다. 자, 위로 갈수록 안정성, 아래로 갈수록 파격성.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안전빵 재생관, 아래로 갈수록 팍 뜰 수 있는 재생관, 그러다 팍 자빠질 수도 있는 재생관. 이럴 수 등락이 좀 있다 같은 거죠. 자동차를 탔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악셀을 딱 밟으니까 스무스하게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 근데 스포츠카를 딱 찾는데 이 스포츠카는 엑셀에 발을 턱 대니까 탕 하고 막 차가 튕겨나가. 예,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자동차는 운전하려면 좀 숙련이 필요하죠. 잘못하면 괜히 콱 밟았다 그냥 차가 우주로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그렇죠? 막 멈추려고 그랬더니 막 차가 막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핸들을 팍 꺾었더니 갑자기 차가 360도 획 돌아버릴 수도 있잖아. 막 드래프트를 할 수도 있잖아. 예, 그런 경우는 살살 운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팍팍 운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 동네가 스릴 있을까? 요 동네가 스릴 있을까? 요 동네가 스릴 있겠죠. 그럼 이 동네를 선택한 영혼이 욕심이 많을까? 요 동네를 선택한 영혼이 욕심이 많을까? 여기 재생살 선택한 영혼이 통이 큰 거. 통이 큰 거. 아, 나 재생관 가지고, 나 그거 가지고 만족 안 해. 재생살 정도는 줘야지, 재생살. 그 중에서도 특히 편제로. 편제, 큰 돈 굴려, 큰 사업 벌려, 큰 명예 얻겠다. 하는 재생살 구조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구조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간 하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안전빵을 추구를 한다. 그러니까 재생관을 가진 저하고 같은 자리에 재생사를 가진 원장님하고 이 서구당 아카데미를 차릴 적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어. 재생관을 가진 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유, 우리 돈 좀 아껴서 조금씩 합시다. 돈 좀 아껴서 조금씩 합시다. 아유, 중고 물건 저 편인격이잖아. 편인 재화잖아. 중고 재활용. 아유, 중고 갖다가 놓고 합시다. 중고 갖다가 놓고 합시다. 아유, 무슨 이렇게 비싼 이런 테레비 같은 이 비싼 이 500~600만 원짜리 이 칠판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해? 어유 새 가슴. 이거 비싸.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이거 강의 못 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네. 뭐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재생살 가지고 계신 원장님과 우리 저기 이사님. 물건은 최고로 좋은 걸로. 사무실은 가장 좋은 대로. 여기 기가 막힌 정원에다가 폭포도 놔야 돼. 조명 갖다 놔야 돼. 야, 제일 좋은 거 갖고 와. 조명 제일 좋은 거. 아유, 그냥 무슨 조명이야. 뭐 라이트 몇 개 켜면 되지. 그랬더니 한 개당 100만 원짜리 조명을 달아놨어, 여기다가. 와, 그래서 저 노트북 하나만 사주세요 했더니 최고로 좋은 걸 사줬어. 가장 비싼 노트북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새 가슴인데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 서구당 아카데미 원장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좀 중고 칠판에 중고 테이블, 중고 의자에 막 거미줄 빡빡 쳐져 있는 거를 매일 내가 닦으면서 아유, 이거 닦으면 괜찮네 이러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재생살 최고로 좋은 거 명품 이상한 잡표 가지고 오지 마. 그것도 뒷구멍으로 사지 말고 제대로 된 거 세금 다 내고 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덕분에 이렇게 서구당 아카데미가 명리학계에 최첨단 시설을 갖다 놓고 최첨단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다 재생살 덕분입니다. 재생살 덕분. 비견급의 재생살이라서 원장님은 비견급의 재생살이라서
만인을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만인을 위해서. 제격이었으면 돈 벌려고. 이제 비경격이니까 사람을 위해서. 이런 활동이다. 자, 재생관, 재생살의 차이가 좀 저를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생관은 재성이 정관을 생하는 구조, 재생살은 재성이 편관을 생하는 구조입니다. 정관하고 편관하고 어느 게 더 짜릿한 관성이에요? 편관이 더 짜릿한 관성.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이런 게 좀 갭이 좀 있죠. 자,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관성은 명예, 지위, 조직을 의미하는데 재성이 이를 생한다. 그래서 명예성과 조직성의 상승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에 재생관이나 재생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직 잘 되기 위해서 내 거 갖다 바친다. 내 거 갖다 쓴다. 나도 어느 정도 내 거 투자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정제를 재생관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 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요 노트북은 이제 제가 이제 애용하는 노트북. 원장님이 사준 노트북은 하도 비싸고 좋은 거라 집에 얌전히 모셔놓고 영상 장비 다룰 때 쓰는 노트북. 이런 형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제 장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죠. 제가 가진 거 기꺼이 내놓죠. 제가 가진 소유물을 여기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재생관살 잘 돼 있는 사람이 조직에 개입하면 조직이 잘 된다. 조직이 잘 된다. 성장한다. 대체로 보면은 조직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재생관, 재생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조직이 안정을 찾고 또는 조직이 좀 루즈해질 때에는 재생관, 재생살보다는 관인상생, 살인상생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정관이 일간을 유정하게,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라면 편관은 일간을 무정하게 또는 과도하게 편중되게 제어,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생관은 안정된 명예, 지위 상승으로 보고 재생살은 편중성이 들어가니 조절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생관이 밋밋한 김치, 재생살은 특징 있는 김치, 지독하게 맵거나 지독하게 짜거나 지독하게 숙성됐거나 지독하게 양념이 특별한 게 들어가 있거나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생관을 아군을 이롭게 하는 것, 재생살은 적군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재생살은 좋아요, 나빠요라고 물어보면은 다루기 나름이다 같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가끔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에 대한 비유, 수많은 세계의 우화에 보면은 그 주인 말만 따르는 말 같은 게 있어요. 적토마. 그러면 그 알렉산더 대왕도 아버지가 다루지 못하는 말, 그래서 야, 저 말 죽여버려 그랬더니 꼬마 알렉산더가 제가 이 말을 타보겠습니다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내동댕이 치는 말인데 알렉산더가 타니까 알렉산더 말만 듣더라. 그런 게 편관말이죠. 편관말. 그래서 그 말을 타는 사람은 와, 대박 하는 거예요. 삼국지에서도 적토마가 나오죠. 관우한테만 충성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태우지 않는 말 같은 거. 이 명예는 나만 가능한 거야. 이 명예는 나만 가능한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편관이다. 그래서 편관 재생살을 하는 경우가 더 강력하고 짜릿한 명예성과 스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인기 차트 1, 2등 하는 사람들이 재생살이고 인기 차트 3, 4등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재생관입니다. 이해되시죠? 음악 한번 반짝 내고 사라진 사람 있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응급실 노래. 앨범 하나 내고 그룹 어디 갔어? 이런 얘기들. 갑자기 1등 해버렸는데 그 다음 안 보이더라. 이런 경우가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된 거야. 일단 올라갔는데 관리가 안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유튜브들 중에 요즘 문 닫는 유튜브들이 많아. 요즘에 이제 유튜브 숙청 이게 지금 세대 교체가 되고 있어요. 대체로 재생관들이 좀 안전하게 길게 가는 형태라면 재생살들은 팍 떴다가 샥 사라질 수도 있는 구조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재생살을 가지고 있는 사주한테 늘 하는 말이 중용을 지키시오. 중용하시오. 안정성 지키시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살이 숙련도 높고 중용을 지키면은 어떻게 보면 재생관보다 훨씬 더 강한 명예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재생살의 모토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최고가 돼야 돼. 감성적 이상이 높다. 자기 관리가 강하다. 자, 특히 편관이 일간하고 붙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자기 통제, 자기 관리,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대한 부분들이 강합니다. 원장님만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원장님이 앞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못 벗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나치게 강해진 관살이 제어나 감당이 안 될 경우 재성과 관성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재생살이 좀 강한 사주는 책임감과 책임의식이 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생관, 재생살의 공통점은 책임감이 강하고 명예를 중요시한다. 내가 가진 재성을 명예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이게 좀 심하면은 재설이라고 해서 재설, 재물을 소진하여 명예를 얻다. 이게 잘못 발현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흑의 장군, 부하들이 전멸되면서 적의 고지를 점령하다. 이런 경우가 재설이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고지를 점령해서 나라에 공헌을 했는데 그 대신 자기 부하, 노비 다 죽었어. 자기도 간신히 목숨만 건졌어. 이게 뭐야? 자기 소유물을 몽땅 헌신하여, 몽땅 희생하여 명예를 얻은 거잖아요. 이런 형태들. 재생관은 망할 때까지 안 해. 야야, 저 고지 점령하다가 우리 전멸하겠다. 야야, 다음에 하자. 날씨 좋을 때 하자. 재생살은 오늘 내로 반드시 저 고지를 점령해야 돼. 그러다가 병사 다 죽습니다. 그래도 점령해야 돼. 이러면 재생살이다. 그럼 내가 만약에 내가 알보병인데 지금 적진을 향해 돌격하고 있는데 우리 장군님이 재생살이야.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나치게, 자, 그래서 남명은 처자로 인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 나쁘다가 아니라 부담감. 여명은 남편 심호로 인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 심호로 인한 어려움이 뭐겠어요? 되게 유명한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갔더니 그 유명한 가문에서 행실을 중요시하라. 뭐 이런 것들. 했더니 막 뒤꿈치도 살살 들고 다녀야 되고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함부로 술 먹어도 안 되고 제 시간에 딱딱 들어야 되니 아유 답답하더라. 그 연예인 고현정인가요? 그분이 삼성가에 시집을 갔는데 자기를 연예인 출신 며느리라고 무시를 한 사람들이 자기 있을 때 프랑스 말로 서로 대화를 하더라. 아, 그래 더러워서 내 삼성 며느리 안 한다. 그러고 나왔더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생살도 잘 풀리는 재생살이 있고 안 풀리는 재생살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재생살을 가지고 있는 사주는 그 재생살의 에너지를 사회적 활동으로 해소하시오. 사회적 명예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해소하시오. 재생살이 일정 임계치를 넘지 않을 때에는 되게 잘 나가는데 일정 임계치를 넘으면 크게 두 가지로 발현돼요. 하나는 돈 때문에 결결결결 되든가 아니면은 뭐 돈 잘 벌고 뭐 유명한 곳에 있는데 큰 심적 부담과 압박으로 힘들거나 뭐 세 번째 경우에는 몸이 아프거나 해버릴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재생살은 중용이 필요하다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밑에 이제 사례들을 좀 드러났는데요.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경우 재생살이죠. 평관 정제니까 재생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재생살도 두 가지가 있죠. 평관이 내 옆에 붙어 있는 경우와 한 칸 떨어져 있는 경우. 자, 이거를 뭐라고 비유하면 되냐면요. 이거는 관이 내 옆에 있고 재성이 멀리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재성이 내 옆에 있고 이거는 관이 멀리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장은 가깝고 관청은 멀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경우가 보통은 주군을 바로 옆에서 모시지 않아. 주군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나는 열심히 주군을 보조하는 형태가 돼요. 조직 주군을 보조하는 형태. 이런 경우는 조직 주군이 바로 내 옆에 붙어서 나를 바로 때리고 있어. 이런 경우가 보통 높은 사람 바로 직속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책임을 내가 직접 지는 경우예요. 편관이 나하고 맞닿아 있느냐 한 칸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가 한 칸 떨어져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정관을 여기에 두고 있으니까 위에서 보기에 이제 요 글자가 잘 보이니까 관성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난 개인적으로 관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형식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나를 모범생으로 알지만 난 실은 모범생이 아니에요. 나는 갑인일주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 하지만 남들 눈에는 내가 반듯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는 관이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이게 자, 그럼 이 사주는 보세요. 여자가 가깝죠. 이게 정제인데 잘못 썼네요. 여자는 가깝고 명예는 멀죠. 되게 명예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사랑을 선택할래? 전쟁터 나가서 죽을래?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할까? 사랑을 선택하겠죠. 이게 딱 누굽니까? 에델바이스 부르는 노래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에델바이스 노래 부르는 노래.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그 폴란드 장교인가요? 장군이 야,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니까 야, 가족들 손잡고 스위스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스위스로 도망가잖아.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 가족도 되잖아. 내 재성, 내 소중한 재성. 내 소중한 재성을 지키고 관은 좀 겉으로 봐서는 장군이야. 훌륭하신 장군. 그런데 실제로는 관보다는 내 것이 더 소중해. 나 갑기압한 사람이야.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경우는
스위스로 안 도망가고 내 목숨 다 바쳐 나라를 위해 섬기리. 이런 경우 보통 도망도 못 가. 이런 경우가 보통 사령부 바로 옆에서 살아. 그냥 보통 이런 경우는. 관청 바로 옆에서 살고 있고 수시로 관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나를 통제하고 있다. 관과 나는 한 몸이 되어 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천간에 이렇게 재생관이 떠 있으면은요, 천간은 표명하는 에너지잖아요. 표명, 드러나는 에너지. 명예적, 반듯함, 사회성. 자, 요 동네가 딱 사회성 드러난 측면이잖아요. 근데 사회성 드러난 측면에 나는 매우 공동체적이고 관적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반듯해 보입니다. 재생관도 반듯해 보이고 재생살은 반듯하다 못해 좀 더 진하게 반듯해 보이죠.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 꼭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이런 게까지 이제. 재생관은 아유, 마스크 좀 벗은 것. 재생산 써야 됩니다. 내 깨갱.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사회적 재관성이 아니라 개인적 명예성이죠. 이런 경우는. 관성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죠. 자, 관성도 사회궁에 있는 사회적 명예성과 개인궁에 있는 개인적 명예성. 천간으로 드러나는 명예성과 지지에 깔린 명예성. 명리에서는 뭐 이것도 그냥 인간적 해석인데, 아전인수격인 인간적 해석인데, 재성은 밑에 깔린 게 좋고 관성은 위에 올라가는 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뭐죠? 재성이 천간에 뜨면 뭐 돈 벌었다, 돈 있다, 내 재물 상황이 낱낱이 공개돼 있다, 뭐 이런 뜻과 같은 거고. 관성이 밑에 깔려 있으면 나 좀 드러내보고 나 유명해진 거 알리고 싶은데 밑에 깔려 있으면 좀 아쉽잖아. 그래서 관성은 위에 올리고 재성은 밑에 까시고 보통 이런 구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거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다 그냥 팔자대로 사는 거지. 팔자대로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사회적 재물이 개인적 명예를 높여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요 일간이 요 경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차후적 문제인 거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경제적 활동을 하다가 말년에 큰 명예를 얻다. 근데 개인적 명예를 얻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동네 사회궁에 관성이 있으면 사회적 명예성, 공동체의 명예성을 중요시하고 요 일시주의 관성이 있으면 개인적 명예성을